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대형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만들었을 때 실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0년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자,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서 화물 공간이 사라지고 장거리 운송은 꿈꿀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디젤 트럭의 시대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이런 생각이 마치 상식처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2026년 테슬라의 세미 최종 양산 스펙이 공개되면서 모든 상식을 뒤집고 있고요. 친환경 트럭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와 거리, 비용이라는 세 가지 벽을 동시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괴물이 등장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빌 게이츠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던 전기 대형 트럭을 과연 테슬라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트럭 운송업계에서 공차 중량은 한마디로 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무게 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트럭 자체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만큼 화물을 덜 실을 수밖에 없고요. 이는 곧 매출의 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기 트럭을 비효율의 극치라고 불렀었는데, 이 거대한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실용성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세미가 공개하고 있는 숫자는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이 테슬라가 공개한 표를 한번 보게 된다면 500마일을 달리는 테슬라 세미의 공차 중량은 23,000파운드, 약 10.4톤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안 올 수가 있는데요. 경쟁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불리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악트로스 600은 이 주행거리가 311마일, 킬로미터로는 약 500km인데 이 총 중량은 40톤 기준으로 운영되며 배터리 용량은 621kW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보다 배터리의 용량은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크지만 이 전체 무게 효율 면에서는 테슬라가 더 가벼운 설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볼보의 FH 에어로 일렉트릭은 이 최신 모델에서 최대 373마일 6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고, 이 780kWh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지만 배터리팩의 무게로 인해서 무게가 12톤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테슬라는 경쟁사보다 주행거리가 더 비슷하거나 길면서 이 공차 중량은 오히려 1에서 1.5톤 정도 가볍게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한국에서 테슬라 세미를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한다고 예상해 본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의 거리는 약 800km, 500마일로 테슬라 세미 500마일 모델이라면 한 번 충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무게 차이 때문에 테슬라는 경쟁사보다 1톤 이상의 화물을 더 실을 수 있고, 일반 디젤 트럭이 20톤 화물을 싣고 다닌다면 테슬라는 무게 효율 덕분에 21톤 정도를 실을 여지가 생기는데, 한 번 운행당 추가 매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톤당 운송비가 10만 원이라면 매 왕복마다 1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처럼 전기 트럭의 중량의 보너스 약 0.9톤 정도가 추가로 적용되게 된다면 이 차이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배터리가 무거워서 안 된다라는 말은 테슬라가 이번 세미 트럭의 스펙을 공개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있고요. 이 전통적인 제조사들은 기존 디젤 트랙의 프레임에 배터리를 껴넣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아예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의 뼈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프레임의 무게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효율을 채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법인 23 USC 127을 보게 된다면 전기 트럭 전용 중량의 보너스가 있는데, 전기 트럭은 배터리 무게를 감안해서 일반 트럭보다 약 0.9톤 정도를 더 실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테슬라의 기술력으로 줄인 1.5톤의 법적 보너스인 0.9톤을 더하게 된다면 실제 화물 적재량에서 디젤 트럭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배터리 무게 때문에 짐을 못 싣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가짜 뉴스가 되었고, 이 테슬라가 공개하고 있는 스펙을 통해서 확실히 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테슬라 공식 스펙에 따르게 된다면 300마일, 약 480km를 갈 수 있는 모델의 공차 중량이 2만 파운드, 약 9.1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500마일, 약 800km를 달릴 수 있는 테슬라의
이 세미트럭 모델은 23,000파운드 10.4톤인 것을 알 수 있고 주행거리를 약 200마일 320km 늘리는데 추가된 무게는 3,000파운드 1.36톤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 세미 공식 에너지 소비는 마일당 1.7kW시고요. 200마일을 더 가려면 최소 340kW시의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용량을 추구하면서 무게가 1.36톤밖에 늘지 않았다면 이 배터리팩 전체의 에너지 밀도는 250Wh/kg이라는 숫자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경쟁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140에서 160Wh/kg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테슬라가 같은 무게의 60% 이상의 더 많은 에너지를 꽉 눌러 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구조적 배터리팩의 기술이 경쟁사와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배터리를 많이 넣게 되면 무게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미트럭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이런 이야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고 트럭에 이어서 앞으로 에너지 저장소와 이 로봇의 기술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이 저렇게 큰데 충전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이 테슬라는 이 문제를 기술력으로 해결하고 있고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을 표준으로 하면서 이 테슬라의 새로운 충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공개된 실제 충전 데이터를 보면 충전기를 꼽자마자 불과 30초 만에 출력치가 1206kW까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V3의 피크 출력은 250kW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충전되는 것이고 이 세미트럭은 충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데 테슬라는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잡기 위해서 액체 냉각 방식의 케이블과 특수한 커넥터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충전이 좀 빠르게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테슬라의 충전 방법은 운송의 운영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연방법상 트럭 기사는 8시간 주행 후 반드시 30분의 휴식을 가져야 하는데 테슬라 세미는 바로 이 30분이라는 시간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고 이 트럭 기사가 차를 세우고 이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먹는 30분의 시간 동안 세미는 전체 주행거리의 70% 한마디로 350마일을 더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휴식을 다 마치고 다시 운전석에 앉을 때면 트럭은 이미 다음 8시간을 달릴 준비를 끝내놓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방식은 디젤 트럭의 주유 시간과 비교해도 비즈니스 효율 측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이고 30분 정도 휴식하는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미트럭의 무게도 해결됐고 충전 속도도 해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인돼야 될 것은 결국 돈이고 실제 세미트럭을 사용하고 있는 펩시코에서는 과연 이 테슬라의 유지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미트럭을 사용했을 때 정말 수익성이 보장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테슬라의 세미를 수년째 운영하고 있는 펩시코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리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디젤 트럭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고 필터를 갈아야 하며 복잡한 배기가스 정화장치 또한 고장나게 된다면 큰 돈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펩시코의 실제 운영 보고서를 본다면 디젤 트럭의 마일당 정비 비용이 약 0.17달러인데 비해 세미트럭은 0.08달러라고 하고 엔진도 없고 복잡한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고장날 곳이 사라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디젤 트럭과 비교했을 때 수리비만 따져도 절반 정도가 굳는 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름값까지 더하게 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요. 2026년 현재 디젤 가격으로 트럭 한 대를 1년에 10만 마일 정도 굴리게 된다면 연료비만 약 7만 4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기름값만 1억 원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 세미는 1.7kWh라는 엄청난 효율 덕분에 같은 거리를 달려도 전기세가 3만 4천 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된다면 연료비에서 4만 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고 정비비에서 1만 달러 정도를 더 아끼게 된다면 트럭 한 대가 1년에 벌어다주는 추가 이익은 5만 달러, 약 7천만 원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3년에서 4년만 테슬라의 전기 세미트럭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트럭 한 대 값이 공짜로 생기는 셈이고 이런 계산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 많은 물류회사들이 비싼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사겠다고 기다리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또 나오고 있는 비판은 배터리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폐차값도 안 나올 거다라는 예상도 하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배터리를 100만
마일, 160만 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설계했고 10년을 타도 배터리가 쌩쌩하다는 건 이 중고로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세미트럭은 환경을 보호하는 차를 넘어서 물류회사의 이익 구조를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효율이 나올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에어로 다이나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세미의 외관을 처음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좀 놀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미 트럭의 모습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그 모습부터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공기를 다스리기 위한 공학적 사투의 결과물로 생각되는데 자, 테슬라 세미의 공기저항 계수는 0.36cd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고속도로에서 마주치는 거대한 디젤 트럭의 공기저항 계수는 0.6에서 0.742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은 저항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시속 400km를 넘어드는 부가티 시론의 공기저항 계수가 0.38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크기의 테슬라 세미 트럭이 공기를 가르고 나가는 능력이 오히려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보다 더 매끄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지가 좀 궁금한데 비결은 바로 중앙 운전석에 있고 운전자 자체를 정중앙에 앉히면서 테슬라는 트럭 전면부를 마치 총알처럼 유선형으로 좁게 만들어낼 수 있었고 거대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를 달아 저항을 줄이고 트럭과 트레일러 사이에 틈을 메우는 가변형 플랩도 달았다고 하고요. 차체 아래쪽에도 완전히 평평하게 막아서 바닥에서 생기는 공기의 소용돌이를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트럭은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장거리를 달리는 기계인데 공기저항은 속도가 빠를수록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테슬라 세미가 경쟁사보다 더 적은 배터리를 싣고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한 디자인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안 된다라는 세미 트럭을 이제 대량 양산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세미 트럭의 양산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회사가 얼만큼 가져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난주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가장 화제가 되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3위부터 1위까지 확인해 보면서 지난주 너무 바쁘셔서 못 보신 분들에게 이 핵심만 전달하는 내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는 스페이스X와 xAI의 전격적인 합병 선언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우주 AI 제국에 대한 영상인데요. 기업 가치만 무려 1조 2,5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괴물 기업의 탄생 을 예고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구의 전력과 냉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고 왜 일론 머스크는 이 두 회사를 합병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자, 우선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잘 나가는 스페이스X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xAI를 합치게 되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보낸 서한을 본다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데 바로 지구라는 행성의 물리적 한계 때문이라고 말하고 현재 AI의 학습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모되고 있는 전력과 냉각의 비용이 이제는 지구의 환경과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진단입니다. 영어로 우주는 스페이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는 한마디로 공간, 이 말은 우주는 정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또 태양의 에너지가 무한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우주에 올린다라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페이스X는 이미 FCC에 100만 기의 태양광 기반 연산 전용 위성 발사를 승인 신청을 마쳤고요.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스타쉽입니다. 자, 일론은 스타쉽을 통해 매년 수백만 톤의 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인데 자, 이를 통해 연간 100기가와트의 AI 연산 능력을 추가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미래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현재 일론은 2년에서 3년 안에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비용이 지상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이 구체적인 시점까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지 같이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발사 기술과 xAI의 지능이 결합해 우주 슈퍼컴퓨터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은 그냥 기업 두 개가 합병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난주 2위를 기록했던 영상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예고하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운명적인 합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지상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우주의 인프라인 스페이스X와 결합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로켓랩의 합병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양도세 22%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로스 거버는 이번 합병을 보면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법인의 기업 가치가 점점 똑같아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1.58조 달러 정도 수준이고, 스페이스X와 xAI의 통합법인의 가치가 약 1.25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몸값이 비슷해지게 된다면 복잡한 프리미엄 계산 없이 1대1 주식 교환으로 합병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스 거버는 역사적인 골든타임, 또 천운의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두 회사가 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자, 1998년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도 합병할 때 이런 방식을 썼는데, 이 두 회사는 1대1 주식 교환의 방식을 택했고, 당시 주주들은 기존의 주식을 반납하고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새 통합의 주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역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xAI를 묶어서 X홀딩스 같은 거대 지주회사를 만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X홀딩스가 만들어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로켓랩 사건이고요. 2025년 5월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주식을 1대1로 자동 교환해줬습니다. 자, 미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지만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맡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게 된다면 외국 법인 간의 주식 교환은 양도로 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시장에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실제로 현금을 한 푼 받지도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했었고, 이 기본 20%와 지방세 2%, 22% 정도 되는 양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초기에는 증권사마다 좀 해석이 달라서 일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최종 유권 해석을 내리고 난 후 모든 증권사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고요. 결국 X홀딩스라는 새로운 법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 한국세법상 해외 주식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월가에서는 새로운 법인이 탄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주주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영상 1위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설계하고 있는 역삼각 합병과 양도세 영원의 비밀인데요. 테슬라라는 상장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스페이스X와 xAI를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주주들의 세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설계도를 같이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xAI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격리하면서 기술만 흡수할 수 있는 역삼각 구조의 합병 방식을 테슬라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분석해봤는데요. 지난주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것 같고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주분들은 아무리 이 세 회사의 시너지가 좋아도 xAI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빚과 수많은 법적 리스크까지 테슬라가 다 떠안는 거라면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주주들에게는 너무 큰 도박이라고 걱정도 하시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xAI는 과거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주주들이 걱정을 했었지만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그에 대한 천재적인 해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방식을 보면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번 합병에서
역삼각 합병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드렸다고 합니다. 저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방식은 스페이스X의 본체와 XAI를 하나로 뒤섞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수용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가 XAI를 흡수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XAI는 스페이스X의 별도 자회사로만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XAI가 트위터로부터 물려받았던 약 17조 원의 막대한 부채와 여러 법적 리스크는 오직 XAI라는 법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 안에는 이 빚이 전혀 옮겨붙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이 빚은 넘어오지 않았지만 XAI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은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식이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추후 테슬라를 중심으로 스페이스X와 XAI를 통합하게 될 때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라는 상장법인을 모기업으로 두고 스페이스X와 XAI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된다면 테슬라의 현금 흐름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 스페이스X의 인프라와 XAI의 지능은 수직 계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 방식은 테슬라라는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지가 않고 테슬라 주주들은 세금의 고통 없이 스페이스X와 XAI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결실만 누릴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 며칠 전 전해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티커 X의 주인이 나타난 상황이고요. 현재 이 주인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TSLA라는 테슬라의 티커가 앞으로 X로 변경되게 된다면 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1년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 페이스북의 티커인 FB에서 메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티커를 메타로 전격 교체하게 되었는데 이 법인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름표만 바꾸었기 때문에 전 세계 주주들이나 국내 투자자들 역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 세미트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트럭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무게의 한계를 돌파했고 충전 또한 매우 효율적이며 이 공기 역학까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물류 산업의 근본적인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시가총액 100조 달러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허황된 꿈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이 살펴본 세미트럭의 스펙을 한번 보게 된다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배터리의 무게와 주행거리의 상관관계를 테슬라는 기술적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런 일들이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세미트럭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압도적인 효율성은 앞으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고 과연 이런 기술들이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적용되게 될지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물류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시대가 오고 있는데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테슬라의 세미트럭에 대한 스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과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물류의 혁명까지 이루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